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영민의 조간 브리핑.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사은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나이 들면서 몸에 좋다는 거 하나씩은 드시죠? 저는 새싹당 콩차를 얼마 전부터 먹습니다. 바로 두 가지 성분 때문인데요. 그건 바로 새싹당 콩에 들어있는 다량의 레스베라트롤과 아스파라긴산입니다. 레스베라트롤은 심장질환 예방, 세포 노화 방지, 각종 암의 개시, 촉진, 진행, 전 단계를 차단하는 화학적 암 예방 효능이 있음이 세계의 석학에 의해 네이처지와 사이언스지에 게재됐죠. 그리고 아스파라긴산이 콩나물에 10배 가까이 들어있어 술자리 좋아하는 제겐 필수 보충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성분 때문일까요? 새싹당 콩차를 마신 뒤부터 술 먹은 다음 날 숙취, 붓기가 훨씬 덜하고 불편했던 몸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부작용인지 아침에 그게 우뚝 그리고 중요한 건 맛도 좋습니다. 속상한 일 많은 요즘, 이런 때일수록 몸 생각하셔야죠. 술꾼에겐 필수, 속상한 당신의 몸엔 새싹당 콩차. 구입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홈페이지는 한글전창걸.com으로 찾아오세요. 더위와 밤샘 공부에 우리 아이가 하루 종일 피곤한가 봐요. 집에서 잘 때라도 편안하게 푹 잤으면 하는데.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에 톡톡, 이불에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아참,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참고하세요. 네, 9월 12일자 조간신문이 전하는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제가 우리 조 국장님을 조도사님이라고 불러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는요? 어제 원세훈 선거법 위반은 무죄, 국정원법 위반은 유죄 예측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 정치적으로 보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기 때문에 아마 대다수가 그렇게 예측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단언하신 분은 많지 않습니다. 짐작은 그렇게 했겠지만, 이 법원의 그 판단, 그 위에 우리 조 도사님의 헤아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관련 기사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선일보에 이 기사가 날 거라고 전 짐작을 했습니다. 어제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만약 원세훈 선거법 유죄로 나왔으면은 우리의 조선일보가 가만히 있지 않았겠지요. 이범균 판사가 과거 유성 동생 유가려에 대해서 무죄 선고를 내린 한쪽 편에 기운 판사라니 출신이 어떻고 판결 성향이 어떻고. 그래서 제가 조선일보에게 이용당할 가능성이 있으니 판사 개인 대신 판사가 펼친 법리를 갖고 비판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어제 재판정에서는 재판이 끝나자마자 소란이 있었던 모양이죠. 조선일보가 오늘 침소봉대했습니다. 3면을 보면 이범균 판사 찾아내서 죽이겠다. 진보 성향 방청객들 고성 몸싸움.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확실하게 이용을 했습니다. 이범균
부장판사에 대해서 일단 조선일보가 잔뜩 추켜 세웁니다. 유우성 씨 재판에서 이렇게 나름 유우성 씨에게 그 무죄를 선고한 이후 진보 성향 인사들로부터 사법부의 양심, 살아있는 정의, 법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 판사라는 극찬을 받았는데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서 어제 원세훈 전 원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방청객 중 일부는 법정으로 나와서 이범균 찾아내서 죽일 거야, 엉터리 재판을 한 책임을 져야 한다 라는 등 원색적 비난을 퍼부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예. 조선일보가 법원의 주요 판결에 대해서 뭐 자신들의 견해를 속속 이렇게 그동안 많이 좀 밝히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렇죠. 예. 너무나 많은 사례가 있는데, 당장 생각이 나는 게 2011년 11월 22일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 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그날을 난 잊지 않겠다라고 페이스북에 올린 최은대 부장판사 관련 기사. 그걸 11월 25일자 일면에 실어서 사상검증을 시도한 일. 이건 뭐 판결과 직결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판사 길들이기 조선일보가 그동안 끊임없이 시도해왔던 것들입니다. 예. 또 각하새끼 짬뽕 하면 또 생각나는 이정열 전 판사라든지 또 서기호 전 판사에 대해서도 조선일보가 대대적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예. 판사의 얼마 품격, 전에는 공정성. 이정희 통합진보당 그 대표 부부 중북이라고 했던 그 판결 유죄다. 이거에 대해서도 좀 기사를 많이 썼었죠. 8월 12일자 사면 기사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종북 지적의 배상 판결 내린 재판부는 광우병 천성산 터널은 보수 언론 책임 엄격하게 묻고 BBK 사건 때는 1심 뒤집고 주간지 시사인 손을 들어줘,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예. 그러면서 당시에 두 재판장의 얼굴까지 공개를 했는데요. 재판부가 보수 언론에는 적대적이란 점을 강조하고 싶었던 모양이죠. 조선일보가 당시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판결하면은 너희 과거 털 수 있다라는 점을 기사를 통해 시사했었습니다. 조선일보가. 예, 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누군지 모르겠고요. 그 사람이 진짜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 기사에 한 줄 나오려고 고용된 사람인지 알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사람이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나름 그 발언에 어떤 무게를 실을 만한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없어요. 누군가 방청객 중 한 명이 재판정을 나와서 이범균 찾아서 죽이겠다. 이걸 어떻게 신문기사 타이틀로 달 수가 있습니까? 예. 이런 조선일보의 태도를 보면서 과연 조선일보는 사법부 길들이기를 시도한 적이 없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고요. 그 사례가 충분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신문 사설들은 어떻게 이 소식 전하고 있습니까? 이게 어떤 신문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제목 1년간 나라 흔든 국정원 선거 개입 결국 무죄. 아직 2심, 3심이 남아있긴 하지만 1심의 판단은 작년 한 해 동안 정치권은 물론 우리 사회 전체를 극심한 정쟁으로 몰고 갔던 이른바 국정원 대선 개입이란 것이 실은 실체도 없는 것이었다는 결론이다.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던 김용판 전 서울청장도 이미 무죄를 받았다. 오히려 김 전 청장이 수사를 방해했다고 공격한 권은희 전 수사과장이 재판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것이 드러났다. 우리 사회는 정치적 사건이 불거지면 증거를 따질 겨를도 없이 곧장 편싸움장으로 바뀌고 만다.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증거에는 아예 눈 감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은 과장해서 부풀린다. 이런 내용인데요. 예. 한마디로 말해서 지난 1년 동안의 국정원 대선 개입과 관련한 논란은 뭐 실체적 근거 없이 나온 정쟁일 뿐이다. 이런 시각입니다. 어떻게 판결 내용에 담겨있는 허점 이런 것들을 발견할 노력들은 하지 않고 그냥 그 판결 입맛에 맞다고 이거는 정의고 곧 진리다 라고 단정하고 규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사설이 어떤 신문 사설인지 뭐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앞서 들으신 것도 있고요. 그 신문입니다. 예. 다른 매체는 어떻습니까? 중도적 성향을 띠고 있는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원세훈 선거법 무죄 근거 수긍하기 어렵다. 중도적 신문의 목소리도 이러합니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이 원세훈 전 원장 등의 지시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 또는 비방하는 정치 관여 행위를 한 점은 인정되지만 선거법상 선거 개입 혐의로까지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으로 보기 위해서는 목적성, 능동성, 계획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국정원장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획한 것이 아니란 이야기다. 그러나 재판부는 같은 행위에 대해서 국정원법 위반을 인정하면서 국정성과를 홍보해서 대통령과 여당을 지지하고 정부에 반대하는 야당과 정치인들을 비판했다고 그 근거를 댔다.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과 야당 후보를 비판하는 것을 인터넷과 SNS에 대량으로 띄운 행위가 목적을 가지고 계획한 게 아니라는 설명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같은 행위에 대해서 국정원법 위반은 맞지만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논리는 군색하다. 이번 판결이 나오자 일부에서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문제 삼고 있지만 검찰의 수사와 기소 과정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검찰의 수사 의지 부족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첫 공판이 시작된 뒤에도 수사 과정에서 외압 논란이 일면서 특별수사팀장이 경질되고 수사팀이 공중 분해되는 등 검찰의 진상규명 의지가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오히려 검찰 수사의 한계를 드러냄으로써 특별검사 도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뭐 지적한 대로 최동욱 검찰총장 중간에 옷 벗었지요. 네. 예. 또 윤석열 특별수사팀장 갈렸지요. 네. 예. 뭐 또 이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들도 대부분 또 다른 자리로 갔고요. 네. 예. 한겨레 사설을 보겠습니다. 선거 때 정치 개입이 선거법 위반 아니라니. 예, 이 한 줄에 뭐 어제 판결에 논리적 문제점들이 다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판결이다. 정치적 파장을 고려한 정치 판결이란 말이 나오게 됐다. 재판부는 선거 때 정치 관여가 당연히 선거운동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런 판단은 상식과 동떨어진 것이다. 검찰 주장대로 모든 국정이 선거로 수렴되는 선거 때의 정치 관여 행위는 특정 후보자의 유불리로 이어지는 선거운동이 될 수밖에 없다. 국정원 심리전단은 대선 직전 조직을 확충했고 댓글, 트위터 활동도 대선 시기에 집중됐다. 그 상당수가 야당과 야당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인데도 선거운동이 아니라면 눈 감고 아웅하는 꼴이 된다. 더구나 이번 재판은 시작 전부터 국정원의 조직적인 범행 은폐로 왜곡되어 온 터다. 국정원은 검찰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고 재판에서도 명백한 증거조차 부인하는 등 대부분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 결과 법정에서 채택된 증거도 크게 줄었다. 이런 상황을 뻔히 방치하다가 이제 와서 증거 부족으로 선거법 위반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했으니 수긍하기 어렵다. 네, 이게 바로 한겨레 오늘 사설 내용입니다. 예. 또 야당의 반응이 정치적 판결이다 뭐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도 일정 부분 좀 책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웬고하니 지난 1년 동안 했던 얘기가 선거를 다시 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예. 대선 불복은 아니다. 네. 뭐 이런 얘기 야당이 강조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예. 거기에 재판부가 화답한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자, 사실 국정원 직원들의 트윗 내용을 살펴보면 이게 과연 선거 관여가 아니라고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신문들이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했죠. 한겨레 이면을 보겠습니다. 지금 국정원들이 국정원법을 위반하면서 쓴 정치 관여 트윗, 그러나 선거 관여는 아닌 트윗, 이런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이게 진짜 선거 관여가 아닌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월 28일, 그러니까 2012년입니다. 한 국정원 직원이 썼습니다. 박근혜 후보 후원 계좌 안내, 대선 승리로 가는 큰 힘이 됩니다. ARS 후원 전화 한 통화에 3,000원, 060-700-2013. 네. 리트윗했습니다. 리트윗은 뭐 사실상 트윗이라고 봐야 되겠죠. 재전송이긴 하지만 본인이 동의했기 때문에 올리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그렇게 또 법적으로 판단이 되고요. 예. 또 같은 날
오늘도 기분 좋게 5통화했어요. 박근혜 후보 후원 계좌 안내 대선 승리로 가는 큰 힘이 됩니다. ALS 후원 전화 한 통화에 3,000원 060-700-2013 여러 통화를 해도 됩니다. 이렇게 이건 직접 썼어요. 후보의 특정 정책을 지지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선거자금 모금까지 발벗고 나선 건데요. 검찰 관계자는 일반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의 후원금 모금을 위해 이런 글을 올렸다면 100%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국정원 직원들은 공무원 아닌가요? 일반 공무원은 아니죠. 아주 특별한 공무원인데 특별한 공무원은 뭐 이런 글 올려도 되는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고요. 자, 그리고 10월 2일 날 올린 글 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리트윗한 것이긴 한데 박근혜가 신뢰받는 이유, 아버지 박정희 때문도 있겠지만 저는 세종시 발언에서 나온 그때 그 짜릿한 국회 발언이 컸다고. 그때는 정말 웬만한 야당보다 더한 임팩트였죠. 그런 소신이 있으니 지금까지 온 거고요. 라고 쓴 글이나 11월 22일 직접 쓴 글입니다. 편하게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오로지 국민과 나라를 위한 일념으로 개인의 모든 걸 버리고 희생하는 박근혜 후보를 밀어주셔야 합니다. 예,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11월 30일에는 박근혜 캠프에서 만든 로고송을 올린 다음 무한 리트윗을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게 한겨레가 전한 이제 박근혜 후보를 네. 사실상 지지한 네. 그런 글들의 예고요. 네. 반대로 민주통합당 당시 문재인 후보를 또 비방하거나 네. 뭐 낙선을 목적으로 했다라고 네. 볼 수 있는 글들도 많이 있었죠. 예, 한 국정원 직원은 2012년 11월 6일 종북 문재인이 당선되면 낮은 연방제, 적화통일, 괄호 열고 공산화, 괄호 닫고 이것을 이루려고 할 것입니다. 자유월남이 적화통일 됐을 때처럼 재산몰수, 자유인권 탄압, 학살되거나 정신수용소로 가거나 보트피플이 될 겁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예, 이분이 정신수용소에 가야 되겠네요. 이 직원은 또 11월 23일 문재인의 대북과는 종북을 넘어서 간첩 수준이다. 모든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라고 썼고요. 12월 8일 문재인의 부친이 북괴 인민군 장교 출신? 물론 물음표를 달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식의 글을 올렸습니다. 다른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법원은 이번처럼 까다로운 유죄 판단 기준을 내세웠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전고법은 지난해 7월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자가 성매매를 했다는 내용이 담긴 트위터 게시글을 직접 쓴 것도 아니고 리트윗한 황모 씨에게 선거법 위반죄를 인정해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국정원 직원 대표적으로 원세훈 당시 원장의 선거법 위반 무죄를 결정한 법원이 또 다른 데에서는 리트윗 하나만으로 선거법 위반죄를 인정했던 것이죠. 예. 직접 쓰지 않고 리트윗한 글에도 낙선 목적을 인정한 건데 당시 그 국정원 직원들이 올린 글에는 종북 인증 발찌찬 문재인, 문재인의 추구는 김정일 이렇게 야당 후보를 노골적으로 비방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예, 이게 선거 관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어쨌든 어제 판결은 1심이었고요. 예. 이제 원세훈 전 원장도 항소하겠다는 입장 밝혔습니다. 네. 국정원법 위반 이것도 억울하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문제는 이제 검찰이 과연 항소할 것이냐. 네. 근데 어제 첫 반응이 일주일 안에 판단해 보겠다였습니다. 네. 판결문을 받아보고 읽어본 다음 즉각 항소하겠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네. 그래서 과연 또 검찰이 항소할 것인가 이것도 네. 관심인데 어쨌든 원세훈 전 원장도 하겠다고 했으니까 항소심으로 가긴 갈 것 같은데. 예, 검찰이 항소 안 하고 받아들이겠다 하더라도 결국 2심으로 갈 거는 확실시 돼 보입니다. 예.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과연 공소 유지가 원활할까 하는 점 아니겠습니까? 경향신문이 사면에서 그 점을 짚었습니다. 검찰 수뇌부는 이번 사건의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다. 특별사팀은 1심 공판에서 각자의 근무지인 지방과 재판이 열리는 서울을 오가면서 공소 유지를 해왔는데 지난해 10월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이 항명파동과 관련해서 수사팀에서 배제된 이래 지난 1월 정기인사에서 박형철 부팀장이 대전고검으로 이동하는 등 수사팀은 사실상 뿔뿔이 흩어졌다. 윤석열 전 팀장에 이어서 팀장직을 맡아서 서울중앙지검에 머물러 온 이정희 춘천지검 원주지청장도 현재는 근무지로 복귀한 상태다. 특별수사팀 지휘체계도 불명확하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직제표상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 산하에 배치됐던 특별수사팀은 이미 직제표에서 자취를 감췄다. 그럼에도 검찰은 특별수사팀이 유지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데 특별수사팀은 수사 대상인 국정원의 비협조와 항명파동 등 검찰 내부의 갈등으로 고전을 거듭해왔다. 특별수사팀은 지난해 6월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과 구속 기소 여부를 두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현재 검찰공안부는 황교안 장관과 의견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 항소는 하겠지만은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판결이 나올 것이 예상됩니다. 예. 이런 검찰의 사정을 따져본다면 말입니다. 예. 이런 우려 때문에 지난해 야당이 특검하자 이런 얘기 있었지만 예. 그 얘기는 지금 한참 오래된 얘기처럼 네. 거의 잊혀졌고요. 야당이 그런 주장을 한다고 해서 여당이 받아들일 가능성도 대단히 낮아 보입니다. 예. 다음 소식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를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하겠다. 네. 이런 보도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경향신문 10면을 보면은 이상돈 교수 또 박영선 위원장과의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어제 박근혜 선거 운동을 했던 사람을 야당 대표로 세운다라는 소식에 그야말로 야당은 벌집 쑤신 듯 발칵 뒤집혔습니다. 김광진 의원의 그런 발언이 상당히 주목되는데요. 아무리 위급한 수술에도 혈액형은 맞춰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지금 김광진 의원 말고도 486 친노계 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있을 수 없는 결정이다. 그럼 박영선 자기 멋대로 하느냐. 이렇게. 예. 어떤 초선 의원은 차라리 새누리당과 합당하지라는 그런 반응도 보였더군요. 예. 예. 이상돈 교수가 경향신문과 통화를 했습니다. 나는 자기를 탐하는 사람이 아니다. 거기가 싫으면 그만 아니겠느냐 라면서 비대위원장직 고사 가능성을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이상돈 카드가 반나절 만에 제1야당의 4분만 이렇게 확인시켜주면서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박영선 위원장, 만약에 이상돈 교수가 나 안 한다. 그렇게 날 싫어하면 내가 굳이 갈 이유가 있겠느냐. 라고 나온다면 이건 진짜 회복불능의 치명타를 입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박영선 위원장이 어제 저녁에 서울 모처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당내 인물보다는 외부 인사가 들어와야 당이 변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라면서 이상돈 교수 영입 추진 배경을 설명을 했는데요. 네. 진보 보수 양쪽을 각각 대변하는 인사를 공동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한다는 그런 구상도 밝혔다고 합니다. 박영선 위원장에게 왜 이상돈 교수를 끌어들이려 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선거제도에 대해서 다른 어떤 교수보다 상세하게 알고 있다. 미국식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최고의 전문가다. 어디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잘 안다. 이렇게 답했다고 하는데 예. 선거제도 때문에 야당이 인기가 없는 건가요? 예. 진보 보수 양쪽을 각각 대변하는 인사를 공동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었다는데 예. 그럼 진보 쪽에서는 누가 옵니까?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분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요. 예. 모르겠습니다. 이상돈 비대위원장 내정자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이상돈 교수가 방금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고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미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을 반복한 셈이네요. 예. 예. 어제 또 큼직한 뉴스 중에 하나가 담배값, 정확하게 말하면 담배세를 올리는 건데, 예. 예, 정부가 일단 2,000원 올리겠다 이렇게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1,000원 올리고 다음에 또 1,000원 올리는 식으로 해서 단계적 인상을 할 것인지 이걸 놓고 저울질을 했었는데 2,000원으로 그냥 못을 박았네요. 큰 충격 효과 이걸 노린 것 같습니다. 왜 하필 판결날 이런 큰 충격 효과를 수반하는 담배세
인상 계획을 발표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자, 경향신문 이면을 보겠습니다. 담배값 올리면 흡연 줄어들까? 보건복지부는 담배 가격 인상이 흡연율 저하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4년 말 담배값을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올리자 흡연율이 57.8%에서 44.1%로 떨어졌다는 것이 주요 근거다. 하지만 담배업계는 다시 판매량이 원상 복구됐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많이 피게 됐다는 겁니까? 이 복지부는 물가가 상승됨에도 담배값은 고정됐다. 결국 담배값이 저렴해서 흡연율이 다시 오른 것이다라고 재반박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물가는 계속 상승하는데 담배값은 물가에 연동되지 않았다.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담배값이 뭐 인하된 그런 효과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2004년 말에 담배값 인상을 할 당시에 담배를 끊은 사람들은 왜 끊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경제적 요인, 그러니까 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더 이상 못 피겠다라고 한 사람들은 6.2%에 불과했고요. 본인과 가족의 건강 때문이다라고 답한 비율이 69.9%였습니다. 예. 네. 이 담배값 인상을 놓고 많은 국민들이 지적하는 게 이제 보건복지부나 정부는 이거 국민 건강을 위한 조치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이게 증세 아니냐, 그것도 서민 상대 증세 아니냐 이런 주장 아닙니까? 예. 그렇죠. 뭐 결국에는 이제 증세죠. 뭐 누가 봐도 증세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잠시 후 뉴스의 재구성에서 들어보시면 이게 뭐 국민 건강보다는 증세가 맞다라는 새누리당 내부의 의견을 소개하는 내용도 접하실 수 있습니다. 담배값 2,000원 올리기로 한 진짜 이유, 이런 제목의 한겨레 6면 기사가 있습니다. 예. 뭐 정부가 뭐 국민 건강을 위해서 담배세를 올리기로 했는데, 그러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11월 말에 내놓은 담배 가격 변화에 따른 인식 및 행태 변화 보고서를 보면은 담배값이 얼마까지 오르면 금연하겠느냐라는 설문에 응답자의 평균값이 8,900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선택은 4,500원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정부가 담배값을 올리자는 진짜 목적은 국민 건강과 그리 연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 건강을 위해서 진짜 담배값을 올려가지고 담배 끊게 하겠다 한다면은, 아니 8,900원이 뭡니까? 10,000원 넘게 이렇게 올려도 상관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4,500원 이 정도로는 뭐 금연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는 거지요. 이와 관련해서 우석균 보건의료단체 연합 정책위원장은 그동안 담배 경고 그림을 확대하거나 담배 광고를 규제하자는 보건복지부 움직임에 대해서 기획재정부가 반대해서 번번이 좌절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금 수입을 늘려야 할 상황에 이르니까 부랴부랴 담배세를 인상하는 정부 태도는 결국 흡연율이 높은 저소득층을 상대로 더 많은 간접세, 즉 세금을 걷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이런 지적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들도 좀 제시가 됐죠. 네, 한겨레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은 담배값을 2,000원 인상할 경우 세수 증가분, 세금 수입 증가분은 2조 7천억입니다. 주목되는 부분은 2,000원 인상이 세수를 가장 많이 늘릴 수 있는 꼭지점이란 사실입니다. 예. 2,000원보다 더 올리면은 세수 증가분이 도리어 감소한다는 거지요. 이런 현상은 담배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금연에 따른 세수 감소가 가격 인상에 따른 세수 증가를 넘어서기 때문에 나타난다는 거죠. 자칫 어마어마하게 올렸다가 그렇게 해서 진짜 담배를 안 사면은 세금 수입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정부가 낭패를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 건강보다는 세금 수입을 증대시켜가지고 정부 재정을 보완하겠다. 이게 진짜 그들의 목적이란 겁니다. 예. 예. 왜 9,000원, 10,000원 안 올립니까? 여기에 답을 못하는 정부입니다. 최수연 금감원장 경질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도 있군요. 조선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바로 오늘로 예정된 KB 사태에 대한 금융위원회에 이명록 KB금융지주회장에 대한 최종 중징계 여부와 무관하게 최수연 원장의 업무 수행에 대한 문책의 성격을 띤 그런 경질 조치가 확정됐다는 겁니다. KB 내분 사태는 물론이고 동양그룹을 비롯한 기업 구조조정 실패 등의 책임을 종합적으로 묻겠다는 겁니다. 국민일보 신면을 보겠습니다. 서울대 졸업식 초청연사로 나온 한 학자가 있는데 총장 사촌형이었다고 합니다. 총장 사촌형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강사비를 준 것뿐만 아니라 이 사촌형의 책을 학교 예산으로 구입해서 내빈들에게 선물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군요. 축사를 할 만한 자격을 갖춘 인물이라고 서울대는 주장하고 있는데 그 성낙인 총장이 취임한 후 첫 공식 행사의 주요 연사로 이렇게 사촌형을 내세운 거는 이건 아무래도 모양새가 웃기네요, 보니까. 두 사람이 사촌지간인 걸 몰랐다. 졸업식 행사를 주관한 기획처 관계자가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짧게 몇 가지 기사 더 살펴볼까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중앙일보 일면 제목, 시대를 거스르는 신연좌제 망령.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3항의 연좌제 금지 조항을 중앙일보가 오늘 들먹였습니다. 개인의 범죄를 가족 친척에게까지 묻는 연좌제. 이거는 근대 인권 사상이 확립된 뒤 문명사회에서는 자취를 감춘 야만적 제도다. 모르는 사람 없죠. 중앙일보는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장인, 또 김근태 전 의원의 형제, 이런 가족 친척의 좌익 경력 때문에 연좌제 공격을 당한 경우가 있다라고 사례를 들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 기사가 나왔을까? 누구일 것 같습니까? 이인호 KBS 신임 이사장 얘기하려고 그러겠죠? 그렇습니다. 할아버지가 친일 행적을 했죠. 이인호 이사장 임명을 반대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과 일부 시민단체는 이인호 이사장의 조부인 이명세는 태평양 전쟁에서 조선인을 동원하기 위해 만든 단체의 창립 발기인으로 친일 거두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중앙일보의 이 비틀기가 또 여기서도 명료하게 드러납니다. 아니, 할아버지가 친일파였다고 안 된다고 하는 겁니까, 지금? 그 할아버지가 친일파인데다가 본인 자신도 이런 식민지 근대화론, 그 주장한 당사자 아닙니까? 왜곡된 역사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KBS 이사장이 되면은 공정성 침해받는다. 이게 바로 야당과 시민단체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친일파였다고 무조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야권이 논리를 펴고 있다는 이런 주장을 오늘 중앙일보가 펴고 있는 거죠. 사실 중앙일보가 연좌제 걱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홍석현 회장의 아버지 홍진기 이 양반도 어마어마한 친일파거든요. 일제강점기 때 판사를 지낸 인물입니다. 1940년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법학과를 졸업한 홍진기가 살아있을 때는 중앙일보 회장도 했었어요. 일본 고등문관 시험 사법과에 합격을 했고요. 1942년 경성지법 사법관 15를 시작으로 해서 일제 때 총독부 고등문관을 지냈습니다. 친일 인명사전에 당연히 올랐죠. 자, 해방 후에는 또 어땠느냐? 친일 이력이 부끄러워서였을까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했습니다. 정권에 반발하는 시민은 거의 모두 잡아들였고요. 부정선거에 불만을 품기만 해도 빨갱이로 몰아서 잊지도 않은 죄를 묻기도 했고 4.19 혁명 때는 내무부 장관으로서 시민들에 대한 무차별 발표를 지시한 그런 인물로 꼽히기도 합니다. 그의 말 한마디로 당시 수도권에서는 2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기록도 있는데요. 또 그 이전에 항일운동가 죽산 조봉암 선생을 처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1960년 5월 5.16 쿠데타 이후 설치된 군사법정은 홍진기에게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살아날 구멍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홍진기에게 뜻밖의 행운이 찾아왔으니 바로 고 이병철 삼성 창업주입니다. 홍라희 씨 딸을 이제 이병철 가문에 이제 시집을 보냈죠.
이건희 회장의 부인 말이죠. 사위는 이건희 회장이고요. 예. 중앙일보에 연좌죄는 안 된다는 말. 맥락을 짚어보면은 왜 나왔을지 답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의 뜻을 거스리는 세중 확충 목적의 담뱃값 인상에 대해서 반대한다. 정부는 현행 담뱃값이 인상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료의 인상이 불가피하고 건강증진 사업의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로 또다시 담뱃값 추가 인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의 주장은 담뱃값 인상의 주 목적이 흡연율 감소와 국민건강 증진보다는 애초부터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자백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정부는 이번에 재차 담뱃값 인상을 주장하면서 담뱃값이 인상되지 않을 경우 2007년 건강증진 사업 예산에서 2,992억 원의 수입이 감소하고 2007년 건강보험 지원액 3,571억 원이 감소한다면서 담뱃값 인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국회에 계속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되지도 않은 담뱃값 500원 인상을 전제로 예산안을 짰기 때문입니다. 국회의 지적대로 일단 법안이 통과된 후에 확보된 세수를 바탕으로 예산안을 짰더라면 이러한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구나 정부는 과거 담뱃값 인상을 통해 흡연율이 감소되었다고 연일 선전을 하고 있지만 복지부 최근 설문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급여자의 92.1%는 건강 염려 등 가격 이외의 요인 때문에 금연을 한 것이며 경제적 이유라고 답한 7.9% 가운데에도 얼마나 담뱃값 인상이 직접적 영향을 미쳤는지는 불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 20세 이상 성인 남녀 2,588명을 상대로 AR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성, 연령, 지역, 소득에 무관하게 담뱃값을 500원 인상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반대는 53.7%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시도하는 목적은 세수 확충이라는 응답자가 62.1%에 달했으며 국민 건강 증진이라고 답한 사람은 26.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현재도 담배 가격 인상은 저소득층의 소득 역진성을 심화시키며 밀수와 사재기 등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하며 물가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흡연율 감소의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뜻을 거스르면서 세수 확충의 목적 아래 이루어지는 정부의 담뱃값 인상 시도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바입니다. 이 논평은 9월 11일에 나왔습니다. 2014년 9월 11일이 아닙니다. 2006년 9월 11일이었습니다. 누가 했던 담뱃값 인상 반대 성명이냐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담뱃값 인상 반대와 관련한 오늘 성명을 발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지난 토요일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회의 끝에 결정한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2006년에는 500원 인상하자는 것이었는데 2014년에는 무려 2,000원이나 인상하자는 내용이지요. 500원 올리는 것도 안 된다던 새누리당 2,000원 인상에 대해서 뭐라고 답할까요?